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 팀장 시공조의 김지현, 김민수 중개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또 우리 중개사님과 함께 10분 노하우로 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요 공사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뭐 명도 문제도 있고 또 계약하는 것도 있고 세입자 문제, 그다음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뭐 이거 먼저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명도 관계겠죠. 명도. 네. 건물이 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네. 있는 리모델링과 네.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네. 틀려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틀려지는 거죠. 아. 외관도 틀리고 공사의 완성도도 틀려져요. 네. 투자를 하셨으니 월세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월세 세입자가 바뀌셔야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명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궁금한 게 명도가 된 상태와 되지 않은 상태의 공사 진행 범위,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명도가 돼야 창문 사이즈를 키워요. 명도 안 되면 창문 못 키워요? 그렇죠. 대부분의 니즈가 어떤 니즈가 있으시냐면 큰 창문, 그죠. 뭐 누수, 그죠? 뭐 전기 설비 교체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이고. 깔고 계시고 이왕 하는 김에 창문 통창. 사이즈를 키워서 그죠. 통창으로 이렇게 건물을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또 그게 맞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가 계시면 안 돼요. 세입자가 계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네. 창문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고 네. 그 사이즈에 맞춰서 교체. 프레임만. 창호 교체는 가능해요. 창호 창호 교체는 교체는 사이즈는 안 세입자가 되고. 한 2, 3일 토요일 뭐 일요일 쉬는 날에 맞춰서 네. 싹 교체할 수도 있어요. 이틀 만에. 네네. 근데 사이즈를 키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세입자가 못 나가시는 상황이면 네. 그런 거를 좀 포기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또 이슈가 있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넣으시려면 네. 어쨌든 세입자가 있으신 상태에서는 어려우세요. 아. 네, 세입자도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위치가 네. 세입자 전용 공간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명도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에는 네. 당연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간이 끝난 뒤에 그냥 계약 종료로 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이고, 네. 다만 이제 건물을 이제 막 매수를 하신다 네. 그러면은 뭐 돈을 조금 줘서라도 네. 매도인분이 책임져서 끝낸 다음에 건물을 네. 받는 게 아.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보내려고 하면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협의점을 잡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가 이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이제 뭐 법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좀 전문적인 중개사님이든 네.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도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지나면 네. 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네. 내보내기 쉽다라고들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러지만 네. 이분들이 결국에는 짐을 다 빼셔야 되거든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네. 저희가 무조건 들어가서 짐을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분들이 소유하신 물건들은 직접 다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건물주인데 10년이 다 됐어. 근데 내보내고 싶어. 공사해야 돼서. 근데 나가주세요 했는데 안 나가고 계속 계셔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좀 미리 네. 그 10년에 다다라서 네. 내가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네. 계약 기간을 연장 안 하겠다. 이게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미리 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안 하면 그냥 시간 됐다고 나가세요 한다고 나가지는 건 또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명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어쨌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법이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실까요? 2018년에 네. 한번 정확히 10월 16일에 개정이 한번 돼가지고 네. 저희가 그 전에는 5년, 네. 그 이후엔 10년 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그럼 언제 5년을 적용받는지, 나는 10년을 적용을 받는지 중요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최초 계약 임대차 체결 시에 만약에 그 개정 이전이었다면 이정 전을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갱신이나 아니면은 임대료의 인상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2017년에 5년 계약을 했다. 네. 2022년이 됐고 난 임대료를 아직도 안 올렸다. 네. 그럼 5년이 지난 데에 이미 임대차 보호법은 끝난 거고, 근데 이후에 갱신이나 임대료 인상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다 이제 법 개정 이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리셨으면 그 사이에 돈을 내가 더 받았다 하시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환산보증금이 이제 서울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상가 임대차에 모두 보호를 받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부 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고 하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10년을 보호를 받게 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법적으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셨고요. 상가와 주택, 명도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대부분 상가가 좀 더 쉽고 주택이 좀 이제 집에서 어려울 거주니까 어려울 거라 살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상 주택이 더 훨씬 수월하고요. 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나 권리금을 주고 또 좀 많이 투자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권리금도 막 요구하시고 막 영업에 하는 손실도 막 요구를 하시는데, 주택은 사실상 가지고 다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이사 비용 정도로 충분히 협의가 거의 다 가능하고 있어요. 아, 상가 지금까지 명도 이슈가 저희도 되게 많잖아요. 인테리어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정도 그 비용 최대 금액 제한 받았던 게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명도를 한 10억까지 가게 한 층 식당 내보내는데 10억까지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아, 리모델링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근데 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가가 보통 어려운데 시설 투자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장사까지 잘 되면 끝판왕이에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이다. 아유, 못 나가죠. 그쵸. 나갈 수 없죠. 와. 그분은 이제 생계가 걸리는 문제고 와. 수입도 너무 좋은데 네. 또 옮기면은 또 그만한 리스크가 있으신데 못 옮기잖아요. 계약 기간이 남았고 그게 장사가 잘 되는 상가다. 그러면은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그런 건물이 껴있으면 명도가 확실치 않으면 사시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이자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매매하면서 동시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은 실질적인 걸 해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잔금 치르자마자 공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근데 대수선 인허가 행위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수선 인허가 행위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를 네. 미리 다 끝내놓으면 잔금 치르시고 바로 공사를 들어가면 되는데 전 건물주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전 건물주 이름으로 대수선 허가 접수를 할 수 있게,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과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안심시켜드리고 계약 조건에 이런 행위를 도움을 받는 거를 저는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 4개월을 혜택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은행이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훅훅 나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계약 조건에 넣으시면 조금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의 빌려주시는 게 리스크가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자분도 사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매도자분들도 저는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전혀 이제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이제 담당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나요? 네, 거의 이제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다만 이제 계약금만 걸면은 명의를 빌려주시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뭐 일부 철거나 아니면 뭐 구조 안전 진단이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감에 있어서는 건물에 어쨌든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중도금 진행 이유라고 한다면 계약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중도금 이후에는 건물을 아예 철거하는 경우도 협조를 해주신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건물의 일부를 좀 훼손을 해더라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낡은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꾼이 있습니다.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외관에서 튼튼한 내구성까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작업.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 방법으로 틈새 시장 개척에 성공한 꾼의 이야기.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새롭게. 틈새 시장을 노려라. 김지환 대표.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 꾼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니 꽤 넓은 규모의 공간을 가득 채운 건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 같은데? 이런 자재들이 전부 다 그 건물의 외장재로 쓰이는 자재들이고요.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전시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살피며 확인하는 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죽은 건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건물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런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 보면은 금방 예뻐질 수 있는 건물이에요. 잘만 정리가 되면은 조금만 손대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들이지만 이 낡은 건물들이 꾼의 손을 거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데 이 건물의 건물주 분들도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고 싶으신 의지들이 다들 있으세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여기시고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큰 공사 없이도 마치 새 건물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꾼의 시공 노하우.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더블 스킨 공법을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대적인 철거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도 절약이 되고 그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존의 건물을 면밀히 검토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이면서도 새로운 디자인 효과를 내는 이른바 더블 스킨 공법. 처음에는 건물이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거나 건물에 균일이 가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찾아 들어오세요. 근데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조금 가미되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월세 수익이 상승되는 효과 내지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에 기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깔끔한 식당에 손님들이 더 찾는 것처럼 깔끔하고 예쁜 건물에 세입자들이 더 들어가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용도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특히 여기는 많은 부분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자재라든가 같이 다니면서 자재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견적들도 꽤 합리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조심스럽고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변경 전이 변경 후가 됐을 때 그거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좀 많이 거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감도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 외형의 일부를 직접 제작하기까지 한다고요. 고객이 돌아간 뒤 꾼은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시공 예정인 건물의 디자인 설계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새로 태어나는 건물의 최대 강점. 주변 건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건물 재생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꾼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죠? 여기는 지금 50년 된 건물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주유소로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여기서 새로운 매입자가 매입을 하셨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대요. 이곳 역시 더블 스킨 공법으로 완성될 예정이라고요. 이런 부분에는 철거를 안 할 거고 여 우에다가 새로운 마감재를 덧붙이고 쌓으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시공 후 건물의 모습을 그려보는 꾼. 꾼의 눈에는 벌써 멋지게 완성된 건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건물에 그 가치를 올리고 그 가치를 찾아낸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일, 네, 그리고 그게 주변과 사회에 기여한다면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궁금한 사항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동 좋아야